아이고, 예. 아침 날씨인데 진짜로 익산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진짜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특히나 시골 같은 데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도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씁쓸해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20대를 거쳐왔고, 저의 20대 때는 IMF 직후였습니다. IMF를 거치고 이제 제 선배들이 취직을 했지만 입사가 되게 되는 모습도 봤고요. IMF 때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복학하지 않는 이제 후배들, 동기들, 선배들도 많이 봤고요. 휴학하고 사라져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IMF가 쓸고 간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심각했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살아왔던 이제 세대입니다. IMF 세대라고 얘기하죠. 90번대 학번요. 1997년 11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왔는데, 아니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5억 10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뭐 10억 빚내는 걸, 5억 빚내는 걸 뭐 그다지 뭐 겁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5채, 7채, 10채를 사놨다라는 거죠. 저하고 친한 친구도 집을 10채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을 5채로 줄인 게 한 2년 됐답니다. 집이 많아 좋겠네, 부자네 라고 얘기하지만 뭐라 그러냐,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많이 만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사는 게 자기 뜻대로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만 착착 흘러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자기 시나리오,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씩 둘씩 꼬이기 시작하고 이제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막막하죠.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이 집주인은 부자, 세입자는 가난한 사람, 이런 공식도 다릅니다. 빚 없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월세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가이고 부자일 수 있죠. 근데 빚져가지고 대출로 샀고 뭐 시세 차익 볼 거라고 했는데 안 팔리고 깔고 있으면요, 그냥 짐덩어리, 짐덩어리. 부동산이 아니라 부담산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팍팍할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살아가는 게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국에 이제 빚까지 있으면 답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게 빚을 너무 쉽게 냈어요. 뭐 대출이자 1% 2%대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빚을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냥 빚을 왕창 내며 살아왔단 말이죠. 빚 내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빚 내는 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빚 내는 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 꼰대, 고지식한 놈,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하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사람 안 지키고 어떡하냐라는, 인생이 도박입니까? 삶을 도박처럼 여기는 지금의 2030들, 이번 생 망했네 이러면서 놔버린다는 거죠. 놔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 빚 갚아주고 이제 별짓거리 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하죠. 서글픕니다. 슬픕니다. 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이 전북이상 돌아다니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편의점만 들이있다 보입니다. 편의점은 참 이런저런 상황에도 편의점이 제일 잘 되나 봅니다. 근데 그 편의점도요, 그 편의점 본사가 좋은 거지 점주들은요 미친듯이 일합니다. 진짜 허덕이며 산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이 얼마나 어려울려나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2024년에는 느낌상으로는 2024년 한 10월에서 한 12월 사이에 이제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되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날 겁니다. 왜냐?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난리라고 하죠. 그러면요, 그로 인한 이제 금융권으로의 리스크가 전이가 안 될까요? 전이 되죠. 전이 되면 미국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의 금융사들도 이제 휘청거린다라는 겁니다. 휘청거리면. 그러나 손실은요, 누가 뒤집습니까? 결국 또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대출자들한테 덤탱이 더 씌우겠죠. 그러면 대출자들의 이제 가상금리 더 올라갈 거고, 가상금리 더 올라간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대출받은 빚쟁이들 더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면요, 대출자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괜찮아질까? 아니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막막해지는 거죠. 누가 빚내라 그랬냐고. 누가 부동산 투기하라 그랬어? 누가 비토하라 그랬어? 네가 한 거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빚쟁이 나쁜 놈, 연끌한 놈 나쁜 놈,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겠죠. 아, 쟤 연끌이래, 연끌. 아, 그래? 아, 꼴통이네. 아, 또라이네. 미친놈이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경기 침체왔고, 너같이 빚을 많이 진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어. 이런 식으로 그놈들에게 전부 다 이제 책임을 떠넘길 겁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이제 그 청년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고, 이제 부동산 업계와 건설 업계, 그리고 금융계, 언론, 유튜브, 이제 그 모든 놈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같이 사기친 건데, 네트워크 사기인데, 실제로는 연끌족들에게만 네 잘못이다라고 아마 떠넘길 거예요. 그게 아마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참,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 빚내면 뭐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죽을 때까지 허덕이며 살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고 다니다가는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끝장나고 있는 인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요, 신용대사면, 왜 신용대사면 하겠습니까? 또 이제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하게 하고 카드 마구 꺼 가지고 소비 늘게 하려고 수작질을 하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경기가 좋은 것처럼 만들려는 수작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엄청난 혼란과 충격 속에 휩싸여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빚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빚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빚을 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작살난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참 무서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또 걱정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